오늘의 이제 또 다른 주제입니다. 9월 3주차 이제 애터미 뉴스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드렸고요. 이번 소식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내용을 공유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하우투 명단 작성하시는 노하우입니다. 어제 굿모닝 애터미를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회장님 강의를 함께 저희가 봤는데요. 회장님께서 저희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도전이라는 건요, 우리가 도전이라고 했을 때 직급 도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단순히 직급 도전이 뭔가 스폰서에게 저희 이번에 뭐 직급을 가려고 하니까, 혹은 스폰서가 주체적으로 내가 직급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함께 이렇게 물건을 구매해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정말 필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발로 뛰는 그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바로 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제대로 된 도전이 되려면요, 내가 카드를 긁는다거나 뭔가 이런 어떤 직급 도전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나서 많은 소비자에게 애터미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나의 활동량, 절대적인 활동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그걸 통해서 매출 자체를 올리는 거를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회장님께서도 그 30%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어떤 도전이라는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은 발로 뛸 수 있는 그 역량 자체가 저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많은 소비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번 그 다음 달 뭐 혹은 이번 하반기, 이번 상반기에 판매사를 가겠다, 내 파트너를 판매사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딱 세우시게 되면요, 이 목표라는 좌에 250, 우에 250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발로 몇 배나 더 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를 카드를 긁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긁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발로 뛰는 방식으로 나와 스폰서와 내 파트너가 정말 삼위일체가 돼서 함께 필드에서 뛰어다녔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도전이라고 또 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팬데믹 사태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활동량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특히나 7, 8월에 저희가 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안 그래도 대부분의 영업 조직, 특히나 애터미에서도 7월, 8월이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꺾이는 시기인데요. 거기에다가 7월 내내, 한 달 내내 정말 홍수에다가 장마에다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겹친 데다가 또 연속으로 이제 태풍이 3개나 이제 올라오면서 8월 달에도 저희가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소폭 하락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올리는 시기가 항상 9월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명절이라는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사람들을 컨택을 하고 또 이제 명절 선물 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9월이거든요. 아직 9월이 이제 오늘 9월 15일입니다. 내일부터 또 새롭게 직급을 유지를 하시거나 도전을 하는 분들 그 계획을 꼭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내가 활동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명단도요, 저희가 애터미 사업에서 반드시 명단을 쓰시라고 누누이 많은 성공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성공의 8단계에서도 꼭 항상 우리가 소비자를 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명단 작성이거든요. 이 명단을 쓰라고 하면요, 특히나 신규 사장님들 골치 아파하십니다. 어떻게 써야 되지? 누구를 써야 되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대로 이미 뭔가 나의 지인들이 다 떨어진 것 같고, 나는 이미 웬만큼 명단을 써서 이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명단을 작성을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정말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늘 끌어안는 그 이야기, 그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에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한테 제품을 제안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업 설명을 초대를 할 것인가? 정말 이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누구의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누구를 우리가 예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바로 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가 항상 우리 마음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초기 사업자든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든 뭔가 나도 모르게 예단을 해서 이 사람은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명단을 지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예요. 자,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는요, 다시 말해서 애터미 제품은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을 사용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라고 해도 좀 작성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 그 명단에 누구를 적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오늘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함께 이 내용을 조금 시청을 하시면서 펜을 들고 나의 명단을 좀 떠오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는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 사장님들이 만나는 사람 누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다 사장님들의 명단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밀한 사람이든 좀 대면대면한 관계든 어쨌든 내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나, 그리고 식당에 가서 나와 대화했던 서빙했던 아주머니, 뭐 나의 단골 가게 사장님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면요, 머릿속에 내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을 그냥 다 적으세요. 그분들이 우리 사장님들의 명단에 적히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 주력 제품을 추천할 사람. 이 명단을 쓸 때 제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이렇게 범위를 좁혀나가 드려볼게요. 자, 이 주력 제품은 뭐냐면요. 회사의 주력 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요. 분명히 아마 사업을 시작을 하신 대부분의 사장님들, 제가 봤을 땐 내가 써보고 어머 이 제품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애터미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애용에 맞지 않고 내가 그 어떤 누구한테 추천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애터미 제품이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주력 제품입니다. 이거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명단을 이제 작성하시기 전에 중요한 건 내가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 사장님들, 자, 뭐부터 하셔야 된다?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생필품을 애용을 해보신 다음에 그 생필품 안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처럼 이 제품을 좋아할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자, 이 주력 제품을 추천할 사람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막 누군가가 샘솟지 않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그러면 저는 이제 화장품이에요. 이 앱솔루트를 쓸 사람, 요즘에는 시너지 앰플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너지 앰플을 추천할 만한 사람, 이거를 쓸 만한 사람 내 주변에 또 명단이 떠오르겠죠?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애터미 제품을 사용을 해봤으나 그동안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죠. 그동안 이제 몇 개월 동안 애터미 사업을 해봤는데 애터미 제품을 저한테 구매를 한번 해보셨어요. 뭐 치약이 될 수도 있고 칫솔이 될 수도 있고 해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사용하시고 일회성에 그친 다음에 재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재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의 접점이 조금 떨어지신다거나 혹은 내지는 어떤 내가 후속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지속적인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제 재구매를 다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동안 나에게 제품을 구매를 한 적이 있는 분, 근데 지금 구매하지 않고 있는 분, 다시 컨택하셔서 애터미가 그때 나에게 물건을 사서 썼을 때와 지금 얼마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자모리 이제 오픈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제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는데, 자, 이러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발전된 모습도 이분들한테 보여주시면서요, 플러스로 회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다 보면요, 이분들이 점점 관심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들한테 끊임없이 이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우리 사장님들 명단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은 근데 명단이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자, 어떤 분들이냐면, 자, 첫 번째로 회원 가입을 한 사람과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계속해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구매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했을 때도 조금 세분화해서 쓰다 보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 명단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납니다. 자, 한번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고 일회성에 그치셨던 분들, 저랑 연락이 좀 잘 안 됐던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셔라?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사장님이 그때 쓰셨던 그 제품 외에도 정말 다양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리플렛 보여주면서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새로운 이제 제품 라인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또 이분이 그때 사용하셨는데 왜 안 쓰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분한테 다시 한번 다른 제품도 적어보시거나 그때 썼던 그 제품에 대한 재구매를 유도한다거나, 만약 불만이 있다면 어떤 불만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되게 명확하게 활동이 딱 구별 지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 제품을 지금 애용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신 분이라면, 자, 이분들한테는 뭘 하셔야 돼요? 가입을 했다면 몸값이 얼마나 찼는지를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죠? 지금 이만큼 구매하셔서 몸값이 이만큼 찼습니다. 자, 몸값이 다 찼다라고 한다면 사장님 지금 현재 몸값이 다 차셔서 사장님 앞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한 명을 소개해서 이 한 명을 다루신 다음에 이 소개하신 소비자분의 아이디로 지금처럼 애용해 주시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캐시백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제품 애용해 주고 계셨는데 이 포인트가 정말 엄청나게 적립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우리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하셔서 지금 다른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 포인트 제가 사장님 아이디로 적립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계속 애용만 하지 마시고 저희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이 회원 가입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가입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명단을 쓸 때도요. 내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요. 바로 계보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에요. 내가 솔직히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조금 집중적으로 애터미를 정말 그냥 약간 오토 소비자 느낌으로 이렇게 회원을 소개하셨던 분이 아니라면요. 내가 정말 사업자로서 애터미 사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계보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정말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계보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특히나 사업을 하신 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좀 오랜 기간이 좀 지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특히나 이제 판매사 직급을 가셨거나 이제 직급을 새롭게 유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 오토로 들어가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가장 고민이, 이미 어지간한 내 인맥들은 내가 애터미 얘기를 했고 회원 가입을 했어. 그래서 새롭게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한 명한테 되게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시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계보도에 달아놓고 방치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보도에 잠들어 있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애터미 사업은 이 잠들어 있는 분들을 꾸준히 깨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일깨워 주는 게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 계보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도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제품을 사용하는 회원. 그쵸? 계보도에 가입이 돼서 제품을 사용을 하는 회원, 그 위에 있는 분이랑 좀 겹치죠. 그쵸?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회원 가입하신 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분에 대한 활동 목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보도에 가입을 했는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분. 이건 조금 차이가 있죠.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제품을 쓰는 분과 반대입니다. 가입은 했는데 제품은 안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자, 다시 또 저희가 또 구별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계보도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나의 인맥이 아닌 거죠. 누구의 인맥이다? 스폰서나 파트너의 인맥이어서
내가 직접적인 친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내가 조금 소홀하게 했던 스폰서나 파트너한테 좀 맡겼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스폰서 사장님도요, 이미 나와 있는 파트너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렇게 잠들어 있는 파트너 한 명 한 명을 깨우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미 사업하고 있는 그 파트너들의 인맥 파기를 도와줘야지 막 일일이 계보도에 있는 분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계보도에 잠들어 있는 분 밑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스폰서 사장님의 입장에서 이분을 깨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끝자락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내 끝자락에 있는 파트너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깨우는 작업은 누가 하셔야 된다? 바로 사장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이분들과의 새로운 인맥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셔야 되는 게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또한 파트너의 인맥인데, 자, 이 파트너분이 제대로 된 사업자가 아니라 오토 소비자라거나 그냥 소비자인데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이분과 관계 형성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게끔 끌어내는 역할도 누가 하셔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도에 잠들어 있는 회원, 내가 이분들을 스폰서나 파트너의 인맥이어서 내가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 스폰서와 파트너의 인맥을 나의 인맥으로 만들면서 그룹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 내가 계보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또 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뭐 내가 사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오토 소비자든 우측에 날개를 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날개를 펴신 분들을 또 따로 이제 명단에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별을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날개를 펴신 분들 중에서 수당을 받으신 분이 있고 또 받아보지 않은 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회원들은 애터미에서 돈을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요. 아, 이게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라 내가 제품만 쓰는 소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나이가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구나. 스폰서가 구매했던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내가 포인트를 함께 공유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단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자, 계보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분들한테는 또 우리가 뭘 노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른쪽에 소개를 하시게끔 포인트를 적립받아서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가 되게끔 안내를 하시는 거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이라고 한다면 왜 가입만 하고 제품을 쓰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찾아봐서 마사지나 홈파티를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안내하시는 이제 그런 우리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나 파트너의 인맥은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다시 한번 이분들을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아, 이분들 제가 다시 한번 컨택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저도 연락하니까 어색해서 자리 한 번만 다시 마련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번 이제 같이 만나갖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인맥 관리를 좀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그룹을 이제 확장해 나가시면 되고, 자, 우측에다가 소개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물건 구매를 할 때마다 포인트가 얼만큼 쌓였습니다 라는 정보를 계속 드리면서, 때로는 이분이 제품을 좀 많이 산다 싶으면 우리 사장님들 필요한 물건을 또 이분한테 또 적립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캐시백을 조금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좀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회원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거 그때 수당 받으셨는데 물건 조금 더 사용해보시고 이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밑에 있는 분들이 우리 사장님 밑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면 사장님한테 계속해서 포인트가 적립돼서 지난번처럼 캐시백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소개를 받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받으신 분, 그죠? 이분이 누구예요? 파트너의 인맥이죠. 자, 이 인맥과 나의 또 관계 형성을 해가면서 이분 산하로 또 소비자가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분과의 인맥을 좀 구축하면서 이 소개받은 인맥을 통해서 또 이분이 같이 이렇게 모임 형성을 해서 물건을 좀 구매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안내를 좀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명단이 좀 나오다 보면은 정말 충분히 우리 사장님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가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명단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많이 놓치시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누구를 쓰셔야 된다? 후속 관리해야 되는 사람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 명단은요, 매달, 매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활동을 하시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내 명단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한 달치 명단에 그게 주간별로, 일자별로 변동사항이 생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단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개보도에 있는 회원이 우측에다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을 명단에 작성해서 이분을 만나서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 우측에다가 다르실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분이 또 우리 사장님들의 명단에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자, 전달에 제품을 구매하셨다거나 지난주에 제품을 구매했다거나 이렇게 소개를 했던 분들 내가 이미 만나고 나서 활동했으니까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번 그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에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48시간 이내에 후속 관리하러 전화를 했더니 나 기존에 쓰는 화장품 있어가지고 뭐 이거 다음 주부터 쓰려고라고 하면서 계속 안 쓰면서 막 늦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품 구매해놓고 자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명단에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품을 써서 나한테 피드백을 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품도 안내를 드려야 되고요. 만족도나 혹은 뭐 불만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설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그 나에게 소개를 해주셨던 그 회원분들 소개해서 회원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분들을 또 계속해서 그룹으로 또 관리할 수 있게끔 내가 명단을 계속 쓰셔서 끊임없이 후속 관리를 해나가야지만이 조직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다달이 명단을 새로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계속 쓰셔도 괜찮아요. 진짜 매달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셔도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잠들어 있던 분이 깨어나시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안에서 정말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맥이 소개를 받아서 나의 또 다른 명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놓치지 않고 내 명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좀 기준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명단 작성에 대한 노하우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거창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의 벽을 좀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단하는 거를 일단은 없애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사라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전처럼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기준들을 듣다 보면 맞아. 개보도에 지난번에 캐시백 받았던 사람이 있어. 이번에 나한테 물건 주문하신 분이 있어. 그 맨날 이렇게 유선으로 주문하면서 택배만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한번 연락해서 좀 우리가 뭔가 홈파티를 한다거나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계속해서 뭐 리플렛을 드린다거나 뭐 신제품 정보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커피 한잔 해요라고 하면서 미팅을 좀 잡으실 수 있게끔 좀 2.5단계도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활동거리들을 조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명단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예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명단을 매달, 매주, 매일 계속해서 똑같이 쓰시고 돌리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썼으니까 다음 달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애터미 사업을 하시려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명단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컨텐츠 중에 보물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지도 그 보면은 이렇게 다달이 작성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양식을 좀 여러 장을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다달이 조금 그때그때 작성하시는 습관을 조금 길러보시고 중요한 건 명단을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들을 좀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들이 명단을 쓰시고 반드시 이분들에게
콜을 하신 다음에 미팅으로 이어지거나 내지는 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 혹은 줌 미팅으로 안내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지는 이제 제품 전달이 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명단을 쓰시는 어떤 그 노하우를 제가 조금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작성된 명단에 대한 분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 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지 마시고요. 이러한 기준을 갖고 항상 조금 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첫 번째는 필드로 그냥 뛰쳐나가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기왕 필드에서 뛸 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좀 이런 명단을 쓰실 때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조금 세워서 하신다면 약간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저희 송TV 시청해주신 많은 사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창하고 즐거운 그런 하루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송TV 방송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